이 한 남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는 집도 다 팔아버리고 회사도 그만둬요. 얼마 있다가 진단을 했던 의사가 이게 오진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시한부였던 남자 환자가 내 손해는 선생님이 배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건강검진이야. 병원 갈 때 결과 나오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어. 술 마신 거, 과로한 거, 담배 핀 거 다 생각나면서 반성하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다가 문제 없다고 결과 나오면 가슴 후 하고는 다음부터 또 똑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아니면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처럼 3개월 남았다 그러면요? 시한부라는 건 운 나쁜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드라마나 영화 속 얘기라고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될 시한부라는 점에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 얘기라고 생각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시한부 진단을 통해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닥터 하우스라는 유명한 미드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한 남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는 집도 다 팔아버리고 회사도 그만둬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진단을 했던 의사가 이게 오진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환자한테 미안하다. 당신은 시한부가 아니다.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오진 때문에 생긴 손해는 내가 배상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한부였던 남자 환자가 내 손해는 선생님이 배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의사는 이분이 경제적 손해가 커서 저러나 하는데 환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서 처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에 빠지고 남은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하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시한부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다 그러고 병원을 나가버리는데 그 에피소드가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우리가 그 환자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인생이 그렇구나 싶어서였어요. 시한부 판정이 오진이었단 걸 알게 되면 당연히 말도 못하게 기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이 인식이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죽음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없었던 용기도 한번 내보게 되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게 되고 1분 1초 순간순간을 모두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사실 죽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무섭고요.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걸 심리적 각성과 몰입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성과 몰입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 버거운 일이고 알 수 없는 미래는 두렵고 이혼했다가 다시 만난 마누라는 꼴보기 싫고 자신 없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또 스티브 잡스도 죽음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고 했나 봐요. 죽음은 우리 삶을 일깨우거든요.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아마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정신과에서는 사이코 온콜로지라고 해서 정신종양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 현실에서 시한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말기 암 환자분들이시죠. 정신종양학은 이 암이라는 질병이 환자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서 암의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종양학인데요. 암 환자나 암 환자의 가족분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분야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이 암 환자 가족분들의 정신적 고통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긴 병 앞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이 암 환자분들이 겪는 통증, 체중 감소, 무기력, 불면증 이런 신체 증상들이
분노, 부정, 우울감 이런 감정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실 암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신과적 문제는 우울증인데요. 암 환자가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2배가 넘어요. 말기 암 환자의 경우는 40에서 50%, 그리고 말기 암 환자 가족은 5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신과 치료가 환자분들의 생존 의지를 높이고 삶의 질도 높여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정신과로 협진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환자분들과 이 현실의 시한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 현실의 환자분들은 이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너무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데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정신적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간극이 커지면서 적응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정말 딜레마죠. 희망이 없으면 내가 이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 견딜 힘이 없는데, 이 희망과 현실의 간극 때문에 적응장애를 겪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으셔도 많은 환자분들이 오히려 완치만을 바라면서 사실 좀 어긋난 희망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은 영화에서처럼 버킷리스트에 있던 걸 해본다든지 인생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도 극심한 통증과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버킷리스트는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정말 삶의 마지막을 앞둔 분들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현실의 환자분들에게는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우울감, 불면증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받아보시면 사실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내 나름의 의미 부여, 정리와 작별 인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라고 생각해요. 정신과 질환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자책, 후회 때문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무리 좋은 상황이던 또 반대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던 간에 우리 앞에는 결국엔 죽음이라는 끝이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에 더 감사하고 집중할 수 있게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공감되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이 이 힘든 세상을 밝혀나가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